물론 파워트레인만 두고 본다면 앞서 출시한 기아 K8과의 차이점이 없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아 K8에는 없는 기술력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현대차 플래그십 세단 신형 그랜저의 출시일까지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신형 그랜저의 사전 계약 물량은 6만 대를 넘어 본격적인 출시를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차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거기에 사전 계약 6만 대 물량 중 많은 계약 대수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되고 있어 더욱더 출고 대기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불안전한 경제 상황은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높은 경제성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 큰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제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일지라도 일부 사양에 대해서는 기존 모델과의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질 수도 있어 선택 시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떤 옵션과 사양을 갖추고 출시할지 미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많아 총 2편으로 나뉘어 제작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관련 소식은 그랜저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무수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점차 신형 그랜저를 둘러싼 기대감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실관계를 떠나서 모든 판단은 소비자 및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관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진실에 최대한 가깝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존 6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세타3 2.4 MPI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게 앞서 출시한 기아 K8과 마찬가지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최고 출력 180마력과 2.5 가솔린 엔진 대비 조금 더 높은 최대 토크를 가졌으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주행 스타일에 따라 연비가 20km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만 두고 본다면 앞서 출시한 기아 K8과의 차이점이 없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아 K8에는 없는 기술력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거나 또는 옵션 선택으로 적용이 가능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배터리가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떨어지게 될 경우 화학 반응이 느려지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등 제대로 된 배터리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터리 성능 저하 및 일부 출력 제한, 배터리 수명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차로서는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이브리드 모델의 히팅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엔진 오일 증가 이슈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 오일이 증가되는 이유는 반복적인 단거리 및 겨울철 EV 모드 운행 시
엔진 오일 온도가 충분히 상승되지 못하여 저온 시 응축된 물질의 증발 지연에 따른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고자 현대차 그룹은 엔진 제어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 등 차량 전반적인 시스템 제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단거리 및 겨울철 EV 모드 운행 시 등 대부분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었던 만큼 사실상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와 같은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적용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은 아니지만 렉서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모델에서도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최근 적용시키는 등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 6세대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17인치 휠 디자인이 이번 7세대 그랜저에서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물론 아쉽게도 주력 모델인 가솔린 모델과는 달리 휠과 타이어 선택 범위는 한정적인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실내 공간에서도 몇몇 살펴볼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2열 시트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일부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된 2열 시트의 열선 및 통풍 시트 기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2열 통풍 시트 기능을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은 아니겠지만 추후 연식 변경 및 페이스리프트 모델 때 상품 개선 또는 옵션 사양으로 적용시킬 여지가 남아있겠습니다. 이보다 구체적인 2열 공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모델 관련 정보는 오는 11월 15일 D56 그랜저 정식 오픈 일정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지만 앞서 하이브리드 모델 관련 자세한 소식은 다음 편에 있을 2편 영상을 통해 이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2편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응? 니들이 객기가 빠지면 섭하지. 아휴, 제자리 갖다 놓으라니까 할부 첫 달인데.